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번 주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25일로 예정된,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좀 더 집중하는 듯합니다. 영상을 보고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. 오래됐으면 기억도 사실 크게 적용 적도 잘 안 나는데 사실은.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,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. 또 어떤 지시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. 네네.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. 예, 그리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. 그걸 보면 제가 또 제대로 있어야 돼.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.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? 그때 검찰이 네. 짜집기 그 악마의 편집이 된 짜집기 그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판사 입장에서는 예. 정말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저도 의심을 했으니까요. 예. 그것도 쉽게 그 녹취록 전체를 보면 그 맥락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. 위증이 없으면 교사죄도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요. 1층이 없는데 어떻게 2층이 있겠습니까? 위증교사에 집중하는 이재명 대표. 구자랑 변호사님, 잠시만 이 얘기 짚어보기 전에 먼저 자리를 뜬 이현정 의원이 아까 그 공직선거 위반 구 변호사 한번 물어보라 달라 그래가지고 아까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을 예상했다면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했잖아요. 네.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징역 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생각합니다. 징역 6개월이요? 예,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. 왜냐면은 사실 실형을 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기는 한데 그 실무상으로는 선거에 떨어진 경우에는 그걸 양형에서의 이제 유리한 정황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어차피 법정 구속은 어렵기 때문에 그 뭐 징역 6개월을 뭐 실형까지 선고할 것 같지는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 실형은 뭐 거의 확신한 듯한 전 느낌으로 당선 무효형은 예,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준비한 걸로 돌아와서 징역 6개월 정도 보신다. 물론 이건 뭐 재판부가 소신껏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하고 지켜보면 될 일이긴 합니다만 왜 이재명 대표가 코앞에 있는 1심 선고 공직선거 위반보다 다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 사건에 대해서 SNS에 재차 글을 쓴다고 보십니까? 위증교사 혐의가 증거관계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이죠. 최근에 뭐 민주당 쪽에서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비유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예. 이거는 살인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사건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고스란히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이 녹취로 남아 있어서 증거로 제출되는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.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위증교사의 유죄가 부정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없다. 라고 해도 될 정도거든요. 그만큼 상징하는 바가 만만치가 않다는 말씀이죠. 만만치 않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한 건 증거관계로 그대로 다 반박이 가능한 게 뭐 녹취록이 편집 짜집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법정에서 판사가 녹취 전체를 틀어봐라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다 틀었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짜깁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증거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녹취 파일을 CD에 담아서 그거를 제출하고 그거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요. 그래서 법정에서 실제로 틀어가지고 녹취록에 돼 있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동일성을 확인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지금 증거에서 짜깁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증거관계에 대해서는 실무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굉장한 왜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.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증거는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이거를 뭐 이제 강한 또 반박의 논리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대부분 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추임새처럼 다 집어넣어요. 예. 그럴 경우에 판례가 그걸 다 일일이 배척을 했던 판례들이 이미 다수가 있고 하나만 소개를 드리자면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진실을 얘기해달라,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 했을 뿐이다.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섞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럴 경우에 그 부탁만 하면 끝나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주입할 이유가 없다. 언급할 이유가 없다. 그러니까 굳이 증인한테 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그리고 어떤 증언이 나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. 예.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배척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녹취록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. 그러니까 이미 레파토리로 항상 위증 교사범들이 했던 건데 배척까지 됐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방어 논리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이번 주가 금요일 말고도 그 전날에는 배우자인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있어요. 그런데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. 네. 그 민주당 내부에서 진짜 위증교사에 좀 더 그 혹시 모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중에 제일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? 당 내부에서도?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느끼기에도
사실 15일 날 있을 선거법 위반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패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람의 인식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. 사람을 아냐 몰랐냐. 또 아는데 뭐 개인적으로 안다고 느낀 거냐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아는 거냐. 또 뭐 국토부에게 뭐 협박이나 압박이라는 것은 사람의 또 심리에 관한 문제인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15일에 있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직 상실이라든가 어떤 그 외의 어떤 유죄의 형태가 비교적 25일 날 있을 위증교사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일단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뭐 구자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. 어쨌든 간에 위증교사를 지시받았다고 하는 김모 씨가 내가 위증교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, 상황이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5일 있을 위증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미 4번이나 본인 SNS에 위증교사 관련 지난번에는 뭐 실패한 위증, 실패한 교사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알겠습니다.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제 조금씩 1심 선고가 눈앞에 와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.